자, 선동열 스트라우. 레프트. 부산 사직야구장. 강한 비로 경기가 중단되자 관중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가 펼쳐졌다. 박정태의 트레이드마크인 흔들 타법에 이어 시원하게 물줄기를 일으키며 홈으로 슬라이딩을 하는 모습을 본 팬들은 환호했다. 박정태 고신 눈빛, 근성, 모든 걸 제가 빼먹고 싶어요. 이날 빗속의 이벤트를 보며 롯데 팬들이 떠올린 자그마한 한 사나이, 롯데의 혼이라고 불린 악바리 박정태였다. 시리즈 이제 6차전 1995년은 롯데 팬들에게 아쉬움으로 기억된다. 길게 잡고 있습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을 놓고 오비와 펼친 마지막 7차전 경기. 2점을 먼저 내준 롯데는 3회 초 한 점을 만회하며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안타 될 것이냐. 좌익수 잡지 못합니다. 무사히 1-3루. 강상수 선수의 표정으로 봐서는 이렇게 그 많은 관중 앞에서 그러나 3회 말 동요가 없어 보입니다. 이로써 박정태 평범한 2루 땅볼을 박정태가 놓치면서 허망하게 점수를 내주고 말았다. 낙심천만한 강상수 투수의 표정입니다. 지금 그대로 잡고 던졌으면 되는데 우승을 눈앞에 두고 벌인 마지막 경기였기에 더 뼈아픈 실책이었다. 팬들한테 미안하고 팀에게 미안하고 또 내 자신한테 또 짜증나고 그냥 숨이 멎어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참 괴로웠어요. 수수앞에 땅볼입니다. 결국 우승의 문턱에서 무릎을 꿇고만 롯데 자이언츠. 13년 만에 이 강경을 영광의 순간을 만끽하는 오비 선수들을 보며 누구보다 괴로워한 사람은 박정태였다. 지 에라로 정해 물론 안돼가 정해지만은 그 지는 이제 그게 재책이 뭔지 몰라도 완전 술이 곤드레 마대 돼가지고 근근히 버스를 타고 대전하고 내리면서 그러더라고. 와 이거 어디 와 이거 내 죽겠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냐. 그 자기 때문에 졌다는 그런 재책을 가졌는가 같고 술을 완전히 죽으려고 많이 먹었는가 그래 많이 먹었더라고. 프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자신에게 화를 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거밖에 못하느냐,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야 발전이 있는데 그걸 제일 많이 갖춘 선수가 나는 박정태 선수가 아닌가 봐요. 저는 박정태 선수를 처음에 미국의 특파원 시절에 이제 신문이 매일 배달돼 오니까 뭐 그걸 볼 때 사실은 그 신문의 사진에서도 눈빛을 느낄 정도로 봤어요. 와, 되게 사부지다. 와, 이 선수 진짜 지기 싫어하나 보다.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였으니까 뭐 어떤 그 눈이 살아있다 뭐 이런 표현 같은 게 딱 어울린 선수 같아요. 상대를 압도하는 강렬한 눈빛은 이기고야 말겠다는 근성의 표현이었다.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 아웃인 줄 알면서도 악착같이 달리는 박정태는 독종, 작은 탱크, 악바리로 통했다. 박정태 선수의 비교를 한다면은 간단하게 저는 세 발의 피입니다. 한마디로. 네, 그 정도로 독합니다. 이 바늘로 쑤셔가지고 피 한 방울 안 놓은 그런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야구 선수들이 봤을 때는 쟤는 승부욕이 넘쳐서 또라이다라는 정도까지도 하는 행동들을 정태는 많이 했으니까요. 또 안타를 치지 못하는 날에는 덕아웃으로 돌아가 분이 풀릴 때까지 벽에 머리를 박고냈다. 타석에서 이제 범타로 이제 안타를 못 만들었을 때 들어와서 뭐 주먹으로 뭐 벽을 친다든지 머리를 이제 약간 자의 아닌 자의를 좀 했는데요. 보이는 데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스스로 자책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주먹을 벽을 때려가지고 아마 10게임도 못 했던 게 한두 번 있지 않았나. 그때 선동열 감독님 한창 잘 던지실 때 박정태 선수는 신인인데
제격에 쳤는데 라인 드라이브로 유격수 쪽에 잡혔어요. 그러면은 뭐 나름대로 선동열 선수의 투수 정확하게 맞추기가 잘 맞았으니까 아깝다 이래야 되는데 들어와가지고 그 분을 못 참아가지고 뭐 벽 부시고 막 헬멧 던지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수도 없어요. 수도 없고 막 찢어진 것도 있고 그냥 머리가 많이 나빠진 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많이 박았고 머리뿐만이 아니라 막 손으로도 치고 이래서 손도 붓고 막 정말 막 미치니까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 신인 때나 이럴 때는 쇠문을 받고 막 찢어지고 이러니까 서욱이 조성 선배님한테도 많이 맞았어요. 어린 놈 새끼가 선배도 있는데 머리를 받고 무슨 짓이 하면서 많이 맞았어요. 맞아서 좀 나아졌죠. 나아졌는데 더 맞아야 되는데 좀 덜 맞았어요. 박정태의 악바리 근성은 어린 시절 골목대장을 할 때부터 유명했다. 덩치 큰 형들을 상대로도 뭐든지 이겨야만 분이 풀리는 당찬 아이였다. 제가 3학년인데 6학년 애들을 주름이 앉혀놓고 골목에 때려가지고 우리 앉혀놨더라고요. 그래갖고 니 몇 학년이고 하니까 3학년인가 4학년 때인데 나도 6학년이다면서. 그러니까 너무 작으니까 6학년이 없는데 없으면 그만이고 하면서. 중학교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가난이 찾아왔다.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은 사춘기의 박정태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저도 애를 야구를 시켜봐서 아는데 엄마가 많이 힘들었죠. 네, 엄마가 이제 애를 들어 회비를 꼬박꼬박 못 내다 보니까 그 체육부실에 있는 식당에서 이제 치울 걸 좀 치우고 하는 걸 정태가 이렇게 물끄러미 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또 많이 안 느꼈겠습니까? 정말 그 선수들이 다 먹은 그 그릇을 이렇게 치우는 모습을 뒤에서 지나가다 봤어요. 정말 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돌아오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울고 그 모습을 보고 난 뒤에는 거의 잠을 안 잔 것 같아요. 잠을 안 자고 연습을 참 많이 했죠. 그날 이후로. 그래서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연습 많이 하는 걸로는 진짜 소문이 날 정도로. 어머니를 위해서였다. 남들보다 작은 체구지만 남들보다 앞서야 할 이유였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전국 대학 야구 선수권 대회의 우승컵을 모교에 안기는 것은 물론 타격과 타점, 홈런 등 4관왕의 MVP까지 휩쓸었다. 야구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던 1990년 북경 아시안 게임. 자, 이제 3번 타자 박정태부터 시작되는 한국팀은 4회 말 공격입니다. 투수는 오짜이. 당시 부동의 국가대표 2루수로 자리매김했던 박정태는 작은 체구로 홈런을 쳐내는 등 맹활약을 펼치며 많은 야구 팬들의 주목을 받았다. 더불어 박정태만의 독특한 타격 폼도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타석에서 방망이를 빙빙 돌리며 잠시도 몸을 가만두지 않는 괴상한 타격 폼. 박정태의 트레이드마크인 흔들타법의 탄생이었다. 키가 작고 아무래도 덩치 큰 선수보다는 좀 힘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체중 이동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조금씩 변했던 게 저도 모르게 이제 1년 지나면 비디오를 보게 되면 조금 바뀌어 있고 또 1년 지나면 바뀌어 있고 하는 부분에서 저도 모르게 한 3, 4년 만에 좀 이상한 폼으로 좀 많이 변했죠. 남이 보게 할 때는 좀 폼이 기본을 벗어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기본이 많습니다. 흔들흔들하는 박정태 그 흔들 타법이 그 나름대로 리듬을 잘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구는 가만히 있는 공을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터득하게 된 거죠. 네. 이 독특한 흔들타법의 비밀은 바로
타이밍에 있다.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 싸움이잖아요. 투수는 당연히 뭐 타자의 타이밍을 훑어놓는 게 투수의 목적이고, 또 타자는 예측 불허한 공의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내는 것이 이제 그 타자의 목적인데, 결국은 자신에게 가장 편안하면서 그 타이밍을 맞춰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그런 사격 방법을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타자의 생존법이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을 잡으려면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상대 투수를 생각하면서 최소 1시간 이상은 타이밍을 같이 잡아봐야 되니까, 거울 앞에서. 내 혼자서 그냥 미친 사람같이 침대 옆에서 비디오로 잡아가니까. 눈 떠 있는 시간에는 야구를 생각하고 상대편 투수 오늘 예상 투수 연구하고, 제가 먼저 자고 있으면은 스윙 연습 하는 소리에, 붕붕거리는 소리에 잠을 제대로 못 잤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라도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으면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는 박정태. 연습벌레라고 불리던 노력은 타석에서 빛을 발했다. 이제는 타이밍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타격 자세예요. 레프트 큽니다. 자, 펜스 근처 넘어가느냐? 넘어갔습니다. 홈런입니다. 박정태는 흔들 타법으로 3할 때 전후에 높은 타율을 기록했다. 언제부턴가 박정태의 흔들 타법은 3할 타법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부산의 야구 팬들은 흔들 타법에 열광했었다. 49장을 찾은 팬들이 경기가 끝나고 돌아갈 때 그 외 동전 넣고 하는 그 실내 연습장 야구 있잖아요. 하나같이 전부 박정태 폼이야. 뒤에 있는 팬들에게 막 됐나 이 폼 맞나 하면서 그 정도로 박정태 선수의 타격 폼이 열풍적이었어요. 잘하니까. 못하면 그 흉내를 내겠어요? 잘하니까. 네, 박정태 선수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면 손보세 손. 흔들 타법의 매력에 빠진 것은 팬들뿐만이 아니었다. 왼손에 박정태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팀의 선수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축제 자리에서는 늘 흔들 타법이 감초 역할을 도맡아하곤 했고, 현재까지도 선수들 사이에 유쾌한 유산으로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다. 일본에서도 정말 화제가 될 정도로 박정태 그 코치의 폼은 정말 독특했잖아요. 1999년 한일 슈퍼게임 당시 박정태가 타석에 들어서자 일본 벤치에서 웃음소리가 새나왔다. 우연찮게 이렇게 시합을 보는데 박정태 그 코치가 타석에 들어서 치는데 일본 더가웃이 정말 완전히 그 웃음바다가 됐었어요. 근데 타석 들어가면 잘 모릅니다, 저는. 근데 사실 비웃을 만한 폼이죠. 웃기니까. 그게 뭐 그 필리핀 선수들도 웃었으니까 교과서적인 그런 나라의 선수들이 봤을 때는 좀 웃을 수 있죠. 웃을 수 있는데. 이날 경기에서 박정태는 흔들 타법으로 연속해서 안타를 뽑아내며 일본 더가웃의 웃음기를 사라지게 만들어주었다. 그러면서도 남이 따라올 수 없는 폼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말 그 독종의 악바리 같은 그 노력으로, 물론 자질도 있었지만 노력으로 인해서 그 폼을 진짜 자기의 그 극대화시킨 선수 중에 하나거든요.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낸 독특한 타격 폼과 몸을 사리지 않는 투지 넘치는 수비. 묘한 지금 결과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오는 주자 태가웃, 그리고서는 자신이 쓰러졌습니다. 박정태 2루 쪽 땅볼 2우수. 거칠지만 온몸을 던져 플레이하는 열정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악바리 근성까지. 내일은 없다는 듯한 박정태의 야구에 팬들은 열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플레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선수였고, 그 다음에 지고는 못 사는 1년 모든 게임을
모든 플레이를 100%다 열심히 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본인 스스로 이렇게 세이브도 좀 해가면서 체력 조절도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박정태 선수한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박정태의 승부 군성에 예외는 없었다. 1998년 광주에서 열린 올스타전. 5번 타자 투수는 구대성입니다. 쳤습니다. 1, 2루 사이에 그대로 안타입니다. 이명수 판정을 쓴다면 라이트 방면으로 빠지는 안타가 되었습니다. 승부 맞습니다. 3구 쳤습니다. 라이트 방면 박정태는 5타석에 나서 4안타를 기록하는 맹활약을 펼치며 자신이 속한 동군을 승리로 이끌었다. 떨어지는 안타. 박정태 오늘 5타수 4안타입니다. 2타점이 있고 5타수 4안타. 3루까지 옵니다. 3루에서 올스타전마저도 흑범벅이 된 유니폼. 우중간 안타가 쭉 그라운드 위에서는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박정태다운 모습이었다. 올스타전 경기라도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나오면은 올스타전은 사실 몸을 좀 사리고 그리고 첫 타석, 두 번째 타석에서 이미 MVP다 아니다는 감지가 되거든. 근데 박정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올스타의 어떤 욕심보다는 그라운드에서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근성 있는 플레이가 몸에 배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남다른 근성과 투지로 박정태는 1998년에 이어 1999년 2년 연속 올스타전 MVP를 받는 영광을 누렸다. 그리고 이루수로서 5차례나 수상한 골든글로브. 근성 넘치던 작은 소년이 어느새 작은 거인으로 성장한 것이었다. (1992년은) 롯데의 해였다. 신인들의 활약에 힘입은 롯데는 4위로 정규 시즌을 마쳤다. 팬들은 열광했다. 1984년 한국 시리즈 우승 이후 롯데가 또다시 정상에 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안타입니다. 시작됩니다. 이 도루 성공하는 박정태. 2구 쳤습니다. 레프트 크다. 홈런이야. 입단 2년차의 박정태도 2년차 징크스를 깨며 활약하고 있었다. 그 어린 선수들이 야수 9명 중에서 우리가 3할을 쳤던 선수가 5명이 나왔으니까요. 물론 짧게 지고 똑딱똑딱한 그 홈런 타자는 아니지만 3할 타자가 5명이 나올 정도니까 뭐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4구 쳤습니다. 준 플레이오프에서 삼성을 따돌린 롯데는 제3구 우승 후보인 해태를 누르고 한국 시리즈로 진출했다.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상당히 지쳤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당시 그 하나는 아마 가볍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오히려 혜택 올라온 것보다 롯데 온 거를 더 반겼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빙글의 선발 투수 송진우 투수가 나왔습니다. 투수 와인드업 제3구 쳤습니다. 정규 시즌 전적은 빙그레가 절대적으로 우세했다. 아웃. 그 92년도에는 롯데랑 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시즌 성적에 상당수 앞섰었고 저 또한 롯데랑 그 방어율이 뭐 1점대 후반 정도로 좋았었는데 페나치 레이스 성적은 저희가 압도적이었어요. 14승 4패였으니까 전문가들도 압도적으로 아마 우승할 거다 이 예상을 했었는데 어떻게 1차전부터 그냥 비비 꼬이는 바람에 빙그레가 우세할 것이라는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높게 틉니다. 그러나 놓칩니다. 롯데가 3승을 먼저 챙기며 앞서 나갔다. 2루수 잡아서 연모션 2루수 잡아서 1루에 아웃됩니다. 2루수 박정태 파인 플레이. 7전 4선 승제인 그리고 운명의 5차전. 현재 3승 1패로 롯데가 앞선 가운데 오늘 5차전 경기가 벌어지겠습니다. 타석의 3번 타자 박정태. 볼간 원인은 3구 쳤습니다. 박정태는 첫 타석에서 적시타로 득점을 올리며 빙그레를 끝판으로 내몰았다. 1대1 앞서는 롯데자이언츠 적시타로 타자 나오고 5구 맞습니다. 5구 쳤습니다. 투수 한 번 남겼습니다. 그리고 전준우의 안타로 2루째 3루 돌았습니다. 5구로
호흡을 밟으며 추가점까지. 2대0 앞서가는 롯데자이언츠. 못 모르고 했어요. 그냥 우리 열심히 막 앞을 내달리고 못 모르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젊었으니까 겁없이 막 덤볐죠. 오늘 첫 타석에 우전 안타로서 타점 하나 올렸던 박정태. 원발라싱 3회 초 2구 쳤습니다. 안타성 안타. 치고 달리기 헛스윙. 안타를 뽑아내며 도루로 2루까지 진출한 박정태는 전준우의 희생플라이에 홈을 밟으며 승부의 쐐기를 박았다. 투아웃입니다. 3자 홈으로 득점 추가 득점. 3점 앞서가기 시작하는 롯데자이언츠 다시 한 점 올려놓습니다. 빙그레이글스 9회 말 마지막 공격 3루 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승리를 확정짓는 아웃 카운트를 스스로 처리하며 한국 시리즈 우승의 기쁨을 맛보았다. 절대 열세라는 세간의 이상을 뒤엎고 얻은 너무나도 값진 우승이었다. 그 당시에 이제 전준호, 박정태하고 염종석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젊은 선수들의 패기가 사실 92년도 우승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1992년은 프로 2년차의 박정태에게도 중요한 1년이었다. 3할 3푼 5리의 타율과 43개 2루타를 기록한 박정태는 롯데의 중심 타선으로 자리를 굳혔다. 그때 당시에 정말 어찌 보면 박정태라는 한 선수가 그 해로 인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해였다고 생각하는데. 박정태 3번 타자입니다. 3구째 위쪽 큽니다. 깊숙이 날아갑니다. 홈런이다. 1993년에도 3할 5푼 9리의 타율을 기록하며 최고를 향하는 듯했다. 그러나 추락은 한순간이었다. 발목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한 박정태는 경기 출전이 불가능해졌고 야구 생명마저 위기를 맞았다. 그때 당시에 아마 세컨 땅볼이었는데 그때 정태가 이제 좀 수비 방해를 하려고 이렇게 좀 다리를 이렇게 들고 들어온 상태였는데 볼이 이렇게 같이 정태 들어오는 라인하고 겹치면서 내 오른쪽 다리에 걸려서 정태 발목이 부러져 가지고 그게 좀 가슴이 아팠었죠. 그때 당시는. 초반에 정말 좋았거든요. 그 겨울에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정말 참 가슴 아팠고 억울했습니다. 부러졌다고. 정말 이게 순간적으로 소리가 크게 났고 팬들이 들을 정도로 소리가 컸어요. 부러지는 소리가. 최고를 꿈꾸던 박정태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 부서져버린 발목뼈를 다시 세우기 위해 다리에 철심을 박아넣는 대수술을 5차례나 받아야 했다. 그라운드에 서는 것은 고사하고 제대로 걸을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다. 3관 가자. 유격 깊숙합니다. 내야 안타. 이건 볼트예요. 이게 롯데의 취약점입니다. 강병철 감독의 참 어이없는. 박정태라는 동력이 사라진 롯데는 조금씩 추락하고 말았다. 시즌 개막전 4강 후보로 꼽혔던 롯데는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고 박정태 부상이 롯데의 전력을 약화시킨 결정적 요인이란 여론이 들끓었다. 악몽 같은 시간, 가만히 누워있을 수 없었다. 수술하고 난 뒤에는 좀 이렇게 회복도 되기 전에 제가 복귀를 빨리 하려고 이 기구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 이제 다리도 혈액순환도 좀 다리를 올려놓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밑으로 이 다리 운동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염증이 이제 뼈로 가서 이제 골수염이 걸리는 바람에 뼈가 이제 골마가니까 썩어가니까 그래서 뼈를 한 3분의 1을 깎았어요. 3분의 1을 깎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운동이 안 된다고. 그래서 뼈를 이식했습니다. 너무 많이 깎아서 골반뼈를 이식 수술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야구를 못 한다고 더 이상. 참 속상하죠 그거.
야구 선수 보고 야구를 못한다니까. 걷는 것도 힘들지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경기장 위를 뛰어다닐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또 그 부상 당해가지고 그 엄마한테 같이 사직구장에 엄마 좀 가자 해가지고 엄마가 공을 갖다 올려주는 거예요. 티 치라고. 이렇게 막대기 이래 있잖아요. 그럼 공을 올려주면은 이렇게 선 치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올려주고 했어요. 밤마다. 다시 타석에 설 순간을 기다리며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방망이를 휘둘렀다. 꼬박 2년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1995년 5월 16일 팬들의 기립박수 속에 박정태는 그라운드로 돌아왔다. 정말 말 못했지요. 뭐 2년 동안 부상 있고 정말 뭐 나가겠나 못 나가겠나 맨날 조조하는 심정으로 살아왔지요. 2년 만에 다시 선 타석. 다른 거 생각 없이 꼭 오늘 무조건 서너 개는 쳐야 되겠다. 그래서 팬들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저를 생각하고 아꼈던 사람들한테 꼭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는 거죠. 성공적인 복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전부 다 울고 그래서요. 복귀해가지고 지 잘했을 때 전부 울고. 근데 다시 저 발이 다시 어떻게 재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뛰고 그죠? 달리고 하니까 재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많았어요. 2년을 기다린 팬들은 환호했다. 컨트롤이 있는 발목 때문에 특유의 폼이 무너졌을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있었다. 타자들이 한번 적극적인 네. 쳤습니다. 내야를 가릅니다. 내야 가르는 중전 안타. 내야를 두 쪽으로 냈습니다. 감정의 기대에 수협 들고요. 응원하죠. 네. 대단한. 네. 박정태 선수가 있음으로 해서 박정태는 이날 4번의 타석에 나가 3안타를 기록하며 스스로 다짐한 팬들과의 약속을 지켰다. 좀 더 많이 2년이란 인고의 세월을 견디며 더 뜨겁게 달궈진 악바리 박정태의 귀환이었다. 그날 제기를 할 때, 세개를 칠 때, 그래서 참 기분이, 그런 기분은 어째 설명을 할 수가 없고 기쁘면서 또 짜릿하면서 여러 가지 그 교차하는 기분인 것 같아요. 루키 때의 마음, 개막전 때 첫 타석에 들어갔던 그런 마음보다 더 긴장이 됐었다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힘이 많이 됐죠. 저도 그 당시 이제 수술을 하려고, 시즌 끝나고 수술하려고 마음 먹고 있던 시절이었고, 발목이 부러져가지고 핀을 몇 개나 받고도 저렇게 선생활을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팔꿈치 좀 성형도 하고 뼈 조각도 꺼내고 했지만 핀 박을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정태영 그 시기에 보면서 제가 자신을 많이 얻었습니다. 또 페널티 레이스에서는 6구 찼습니다. 우익수 방면 피아냐 파울이냐. 우익수 앞에 피아 안타 됐습니다. 지금 박정태 2루가 있습니다. 볼 2루에 나릅니다. 볼 2루에서 원바운드 슬라이딩 볼 넣죠. 세이브 됐습니다. 2루타 고문을 여는 박정태. 타격 물올랐어요. 박정태. 1995년 박정태는 3할 3푼 7리의 타율로 건재함을 과시하며 화려하게 복귀 신고를 했다. 결국 박정태에게 한순간 추락은 또 다른 신화의 시작이었을 뿐이었다. 정말 저는 그 기록 하나로 참 박정태가 사랑을 많이 받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팬들이 박정태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느낀 기록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한 기록이라 생각합니다. 1999년 5월 박정태는 새로운 신화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제5구 연속 경기 안타 기록이었다. 연속
21경기 안타의 기록. 자, 10게임 연속 안타, 15게임 연속 안타 가능합니다. 또 많은 타자들이 그 정도까지는 가죠. 수도 없는 많은 타자들이. 그런데 20경기 넘어서부터는 어떤 스트레스, 그 다음에 체력 소모. 당시 최고 기록은 김기태가 세운 26경기 연속 안타. 팬들은 박정태를 연호했다. 3번 타자 박정태, 원스트라이크 투볼입니다. 안타를 쳐내야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데요. 자, 우측에 보다갑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입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 3번 타자 박정태 26경기 연속 안타가 터졌습니다. 타이 기록. 대단하네요. 지금은 바깥쪽으로 3번 타자 박정태 투아웃 주자 없습니다. 박정태 1999년 6월 4일 박정태는 27경기 연속 안타를 쳐내며 한국 프로야구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박정태 선수입니다. 박정태 선수 한때 걸을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고 2년의 재활을 견뎌낸 악바리 박정태의 투지와 정신력이 만든 기록이었다. 그때 당시를 다시 한번 생각하자면 혼자서로서는 될 수 없는 기록들이라고 저는 또 한 번 배우고 느꼈어요. 그때 감독님도 게임보다는 저를 불러서 개인 타이틀에 연속 안타 기록에 신경을 좀 더 쓰라고 그렇게 말씀까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선수들한테 참 고맙다고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코칭 스태프도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박정태 선수가 그때 프로야구가 조금 침체기에 있을 때 연속 경기 안타 신기록을 만들어가고 있을 때예요. 그때는 사실 프로야구 이슈가 박정태 선수 연속 경기 안타가 이슈였어요. 28경기 연속 안타, 29경기, 30경기 연속 안타를 쳐낸 정태는 두산전에서 안타를 쳐내 연속 경기 안타 기록을 31게임으로 늘렸습니다. 지금 컨디션은 괜찮은 편인데 일단 저 일본 기록이 33게임이라니까 일단 34게임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속 안타 도전은 팬들의 도전이기도 했다. 하지만 6월 10일 마산 야구장 3루 쪽 잡았습니다. 이러면서 1루 던져 아웃됐습니다. 31경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박정태의 신기록 행진은 멈추고 말았다. 어찌 보면 시원섭섭하다, 좀 아쉽기도 하고 어찌 보면 잘 됐다. 왜냐하면 팀이 성적을 내야 되는데 저 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 기자들이 홍은기 선수가 원망스럽지 않느냐, 박정태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너무 홍은기 선수한테 고맙다. 일부 팬들은 이거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봐라, 홍은기 선수는 안타를 안 맞기 위해서 저렇게 최선을 다해준 모습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가 친 안타가 얼마나 값지다는 것을 홍은기 선수가 보여줬기 때문에 나는 홍은기 선수한테 너무 고맙다.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최고는 적지만 참 마음이 넓은 친구구나, 대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31에서 멈춘 기록. 하지만 박정태의 연속 안타와 유난했던 부산 팬들의 응원은 롯데를 가을 야구에 진출시키며 잊을 수 없는 명승부의 밑거름이 됐다. 바로 1999년 삼성과의 플레이오프. 정규 시즌을 2위로 마감한 롯데였지만 플레이오프에서 삼성이 3패를 당하며 궁지에 몰렸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 7차전 가기 전에 1승 3패를 쥐고 있는데 우리가 삼성한테 페넌트리스든 뭐 플레이오프든 떠나가지고 3연승 한 기억이 몇 번 안 된 거야. 손가락 꼽아봤자 몇 번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어차피 가도 질 거다. 그런 마음가짐이 좀 솔직히 많이 들었는데, 벼랑 끝 위기 속에서 펼쳐진 플레이오프 5차전. 마지막에 이 찬스를 살릴 수 있을지. 삼성의 투수는 임창용, 팬들 열광합니다. 그리고 타석에는 악바리 박정태가 기다리고 있었다. 2루타 라이트 플라이, 세컨 앞에 내야 안타. 오늘 4타 3안타. 멘트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찬스가 되고 이러면 정말 이제
야구장에 투수 한 사람만 딱 서 있어요. 제가 타석에 들어갈 때는 야수가 아무도 안 보여요. 정말 이 마운드에 투수 한 명만 딱 보입니다. 그래서 투수하고 나하고 1대1로 관중도 아무도 없고 뭐 1대1로 딱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분이 참 묘합니다. 그래서 그 둘이서 정말 사막의 한 가운데서 둘이서 맞붙었는데 지게 되면 정말 미치는 거죠. 어디 살아날 군형이 없는 거죠. 박정태와의 대결은 투수들에게 지옥 같았다. 5구입니다. 6구째, 7구입니다. 9구째, 제9구 임창용 제19입니다. 제19 볼이었습니다. 보볼 골라나가는 박정태 노아웃 선장은 2루와 1루. 박정태는 19까지 물고 늘어지며 투수를 괴롭혔고 제5구입니다. 결국 심리적으로 흔들린 임창용은 호세에게 홈런을 허용하고 말았다. 넘어갔어요. 끝내기 홈런이에요. 홈런. 박정태의 근성과 호세의 홈런으로 기사회생한 롯데는 시리즈 전적 3대3까지 따라붙으며 마지막 7차전까지 경기를 끌고 갈 수 있었다. 네, 대구구장입니다. 99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7차전 롯데와 삼성의 경기입니다. 삼성 4회 말 공격 선두 이승엽 제4구 배수진을 치고 만난 두 팀. 삼성이 이승엽의 솔로 홈런으로 먼저 포문을 열었다. 선제 홈런 1대0 말이죠. 삼성 한 점 앞섭니다. 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김기태의 홈런까지. 분위기는 초반부터 이미 삼성 쪽으로 기우는 듯했다. 2대0 2점을 리드당한 롯데 6회 초. 그런데 6회 초 드라마가 시작됐다. 중견수 큽니다. 중견수 큽니다. 그대로 넘길 듯 홈런입니다. 용병 호세가 터뜨린 역전 홈런. 롯데 팬들은 환호했다. 솔로 홈런. 자, 3루베이스를 그리고 이 홈런이 발단이 됐다. 물병이 터졌어요. 삼성 팬의 물병에 맞은 호세가 분을 참지 못해 관중 속으로 배트를 던졌고 퇴장 결정이 내려진 것이었다. 경기장이 갑자기 어수선해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경기는 중단됐다. 순간에 아마 관중석에서 뭐가 날려 들어와가지고 아마 호세 선수 몸에 맞았죠? 맞았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방맹이를 방맹이를 빼들었던 것 같아. 관중석을 해서 방맹이를 던졌군요. 퇴장이 결정이 됐습니다. 박정태 선배가 코치님이 주장했는데 제 기억은 안에 있는 그 더가운 유리를 다 깨버렸어요. 백케이스로. 자, 호세 선수 딱 퇴장이라는 딱 그 명령 떨어지고 그 안에 있는 이 유리를 백케이스로 다 깨버렸어요. 다 깨가지고 근데 그때는 우리가 정태형을 많이 따르고 할 때니까 나가라고 짐 챙기라고. 당시 주장이었던 박정태는 선수들을 이끌고 덕아웃을 나갔다. 롯데 선수들이 집을 챙겨가지고 퇴장을 하는 거죠. 이거는 안 돼요. 네.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박정태. 장면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치진이 나서서 만류한 끝에 돌아왔다. 일단은 선수들이 되돌아오네요. 네, 자제를 시켜야 됩니다. 박정태 선수의 모습인데요. 그때 매니저가 최영락 선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삼성 관중이 그 델몬트 병을 던져서 맞아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게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대우를 받고. 사실 이 게임은 해서는 안 될 게임이다. 이런 예우를 받고 어떻게 우리가 게임을 할 수 있겠나. 그래서 나가자는 거죠. 그 관중석에서 그 롯데 선수들을 향해서 뭐 이물질을 막 던지고 막 투척하고 또 박정태 선수가 또 관중들하고 또 시비가 붙었어요. 그럴 때 박정태 선수의 어떤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코치가 희생양이 됐었어요. 왜냐면 코치는 더욱 그러면 안 되는데 박정태 선수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코치가 그 철망에 올라타가지고 관중이랑 싸웁니다. 그걸 보고 박정태 선수가 그걸 보고 야, 이건 나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박정태 선수의 이 파워는 팀 내에서 정말 크게 작용했고 또 박정태 선수보다 선배 선수가 있었지만 그 누구도 박정태 선수 말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참 대단한 선수였죠. 그날 박정태가 남긴 한마디를 롯데 선수들은 잊지 못한다.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다시 선수단단 미팅했는데 정태 형이 한 말 제가 오늘 무조건 이겨라. 안 이기면 너 다 죽여볼 거다. 이런 게임은 꼭 이겨야 된다. 지면 안 된다. 우리 이런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겨야 더 좋은 팀이 되고 한국 시리즈 올라갈 수 있다. 오늘은 이길 수 있다고. 오늘만큼은 꼭 이기자고. 꼭 이겨야 한다고. 이길 수 있겠나라고 대답을 요구를 했을 때 그 대답을 하는 선수들은 눈빛을 봤을 때 아 이기겠구나. 승리를 확신한 것은 박정태뿐만이 아니었다. 마영 5번 타자 나와 있습니다. 제 3구 쳤습니다. 중견수 방면 큽니다. 중견수 뒤로 갑니다. 넘기느냐. 마혜영의 극적인 동점 홈런. 마영 홈런.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1번 타자 김홍국. 초구. 롯데 선수들의 머릿속에는 오늘은 꼭 이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3대2 역전됩니다. 초구 느려친 타구 적시타 3대2로 역전. 하지만 삼성은 역시 강팀이었다. 김정은 쳤습니다. 그대로 중견수 방면 넘깁니다. 넘기느냐. 그대로 넘겼습니다. 4대3 역전. 아 정말 경기는 극적으로 가네요. 네. 오늘 홈런쯤 이승엽. 22에서 제5구 쳤습니다. 김종훈과 이승엽의 연속 홈런으로 다시 역전을 당한 것이다. 5대3. 참 대단한 선수입니다. 네. 물론 포기는 없었다. 정말 이기기 힘든 분위기였거든. 노력하면 된다. 저는 노력하면 됐어요. 저는 그거 하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하면 된다. 5대3. 롯데의 마지막 9회 초 공격. 롯데 9회 초 공격. 원아웃 주자 1루 임수혁. 대타 임수혁. 제2구 쳤습니다. 우측에 큽니다. 뒤로 넘어갈 듯. 투런 홈런이 터졌습니다. 거짓말처럼 임수혁이 투런 홈런을 터뜨렸고 또다시 원점이 됐다. 되는 상황입니다. 수혁이 형 치고 할 때 참 그때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짜릿한데 분위기가 저희들 분위기로 넘어온 거죠. 당시 상황이 한 점이면 경기는 끝납니다. 역전의 역전, 제2역전을 거듭한 승부. 오늘 안타 없는 정경배. 그러나 승리의 여신은 투지로 무장한 롯데의 편에 선 듯했다. 정경배 4구 쳤습니다. 유격수에서 1회 패스아웃. 김민재 유격수의 호수비입니다 이거는. 네, 유격수 호수비. 아 대단한 수비가 나왔어요. 네. 그때는 백엔드로 잡아야 되는데 타구가 빨라가지고 미처 못 했는데 얼떨결에 됐는데 그게 글로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던지는 자세도 어려웠는데 어렵게 무식 중에 잡아가지고 공을 뺐는데 공이 딱 실밥에 그대로 잡혀버렸어요. 그래가 딱 던져가지고 죽였는데 그때 이기겠구나. 그래가지고 또 찬스가 왔는데 5대5 동점. 연장 11회 초 롯데 공격. 9번 타자 김민재. 제2구 쳤습니다. 안타입니다. 좌전 안타. 2루자 3루 돌아서 홈으로 백홈 냅니다. 홈에서 우물쪽 난사에 득점. 그리고 타자주자 2루까지 6대5 연장 11회까지 계속된 이날의 혈투도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았다. 조영광 투수. 자, 김태균 선두타자 제9구입니다. 제9구 스트라우드. 제5구 스윙 스트라우드. 제5구 스윙 스트라우드. 경기 끝났습니다. 결국 롯데가 7차전에서 6대5 연장 11회 경기 끝에 이겨 한국 시리즈의 하나와 결판을 짓게 되겠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이날의 혈투. 1999년 롯데는 우승보다 값진 준우승을 이뤄냈다. 투지와 근성으로 이룬 신화였다. 그 이후로 제가 굉장히 사는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정말 똘똘 뭉쳐서 이겨보자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지금도 그거 하나 믿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장인 정태가
일단은 모두한테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그 경기를 이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4시즌 동안 박정태는 롯데의 선수였다. 그가 있던 시절의 롯데는 절대로 쉽게 무너지는 팀이 아니었다. 박정태는 영원히 롯데맨으로 뛰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2004년 10월 5일 LG 트윈스 유지현 선수의 은퇴식은 박정태에게 중요한 한 장면으로 기억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은퇴식 도중 유지현 선수가 다가와 꽃다발을 바치며 존경을 표현한 것이다. 그 야구하는 스타일로 좀 배우고 싶은, 제가 좀 존경하는 어떤 선배의 어떤 그런 스타일이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몸이 이끌리더라고요. 삼루 쪽으로. 어떤 후배로서의 할 수. 부산 사직야구장. 부산 사직야구장. 강한 비로 경기가 중단되자 관중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가 펼쳐졌다. 박정태의 트레이드마크인 흔들 타법에 이어 시원하게 물줄기를 일으키며 홈으로 슬라이딩을 하는 모습을 본 팬들은 환호했다. 박정태 코치 눈빛, 근성, 모든 걸 제가 빼먹고 싶어요. 이날 빗속의 이벤트를 보며 롯데 팬들이 떠올린 자그마한 한 사나이, 롯데의 혼이라고 불린 악바리 박정태였다. 제 표정으로 봐서는 이렇게 그 많은 관중 그러나 3회 말 동요가 없어 보입니다. 2루수 박정태 평범한 2루 땅볼을 박정태가 놓치면서 허망하게 점수를 내주고 말았다. 낙심천만한 강상수 투수의 표정입니다. 지금 그대로 잡고 던졌으면 되는데 우승을 눈앞에 두고 벌인 마지막 경기였기에 더 뼈아픈 실책이었다. 팬들한테 미안하고 팀에게 미안하고 또 내 자신한테 또 짜증나고 그냥 숨이 멎어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참 괴로웠어요. 수수 앞에 땅볼입니다. 결국 우승의 문턱에서 무릎을 꿇고만 롯데 자이언츠. 13년 만에 이 강경을 영광의 순간을 만끽하는 오비 선수들을 보며 누구보다 괴로워한 사람은 박정태였다. 에라로 정거 물론 안돼가 정겨지만은 그 지원장 그게 재채지 뭔지 몰라도 완전 술이 곤드레 마드레 돼가지고 근근히 버스를 타고 대전하고 내리면서 그러더라고. 와 이거 어디 와 이거 내 죽겠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네. 그 자기 때문에 졌다는 그런 죄책을 가졌는가 갖고 술을 완전히 죽으려고 많이 먹었는가 그래 많이 먹더라고. 프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자신에게 화를 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거밖에 못하느냐,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야 발전이 있는데 그걸 제일 많이 갖춘 선수가 나는 박정태 선수가 아닌가 봐요. 저는 박정태 선수를 처음에 미국의 특파원 시절에 이제 신문이 매일 배달돼 오니까 뭐 그걸 볼 때 사실은 그 신문의 사진에서도 눈빛을 느낄 정도로 봤어요. 와, 되게 사부지다. 와, 이 선수 진짜 지기 싫어하나 보다.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였으니까 뭐 어떤 그 눈이 살아있다 뭐 이런 표현 같은 게 딱 어울린 선수 같아요.